고관세 피해 컬러 호판 둔갑, 중국 짝퉁 철강 더 쏟아질 것이라는 뉴스의 기사입니다. 네, 보시면요. 중국 철강 업체들이 일반 후판에 페인트만 살짝 칠해서 컬러 후판으로 속여 들어온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중국산 일반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무관세인 컬러 후판으로 둔갑시켜서 우회 수출을 시작한 건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중국 A강철은 녹 방지 페인트만 입힌 후판을 컬러 후판으로 신고해서 통관을 했고 또 해당 물량은 3,000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컬러 후판은 도금과 도장, 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런 공정을 생략한 제품은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짝퉁 컬러 후판의 국내 유통가는 톤당 75만 원으로 관세 불과 후 가격이 오른 중국산 일반 후판보다도 쌉니다. 이 유통업체 신고로 세관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에서 무게목 강관을 잘라 후판처럼 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우회 기술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덤핑 관세 대상을 도장 제외 품목으로 한정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관세 품목을 확대하고 정밀 조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맞벌이 가정서 많이 쓴다더니 LG 필수 가전 승부수. 조주환 LG전자 CEO는 지난해 7월 B2B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소비자 시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LG전자는 냉난방 공조,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장 분야에 더해 최근엔 생활가전에서도 B2B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LG전자는 최근 북미 1위 세탁 솔루션 기업인 CSC와 상업용 세탁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CSC는 미국의 아파트와 호텔, 대학 기숙사 같은 이 공용 세탁실을 중심으로 약 150만 대의 세탁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공용 대형 세탁 수요를 겨냥한 전략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세탁기 시장은 2029년까지 약 1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나타났고요. LG는 프랑스 파리와 리옹, 북미 등에도 냉난방 공조 거점을 늘리고 전 세계 52개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B2B 고객 체험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LG는 2030년까지 B2B 매출을 전체의 45% 수준, 약 4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 국채금리 급등, 20년물 25년 만에 최고.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 같은 재정 확대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커지면서 적자 국채 발행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2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때 연 2.58%까지 오르면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재무성이 진행한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영향도 컸는데요. 이와 함께 30년물과 40년물 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물 역시 1.5%를 넘어서면서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본 채권 시장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도 나쁘다면서 국채 발행에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달 중하순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19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들었습니다. 조업일 수가 같았음에도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약 2% 감소했는데요. 특히 대미 수출이 14.6%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2.7% 줄었고 반면 베트남과 대만, 홍콩 같은 아시아권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품목이 부진했는데요. 석유 제품 수출이 24% 넘게 줄었고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승용차 수출도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총 운용자산 400조 돌파, 최근 10년간 ETF 연평균 성장률 34%,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1일 총 운용자산이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현재 미래에셋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인도, 영국 같은 16개 지역에서 403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고 이 가운데 약 45%인 181조 원이 해외 운용 자산입니다. 특히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인 ETF 운용 실적이 눈에 띄는데요. 이 미래에셋은 현재 총 212조 원 규모의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ETF 운용 자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34.4%에 달해서 이 글로벌 평균은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연금, 부동산 펀드, OCIO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국내 자산이 약 20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ETF 운용사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온 만큼 미래에셋의 글로벌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